네, 우리 앤서니 킴, 손현준 캐스터 정리 잘 했습니다. 기관의 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과연 기관 투자자들은 저번 주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매수를 어떻게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전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이상윤 상무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제 됐고, 그다음에 뭐 지수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빠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로 봤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뭐 해외 증시랑 비교하면 약 한 4% 정도 양공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라고 일단 보십니까? 일단 뭐 기관 투자자들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유럽 쪽도 독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일 1,000명이 넘으면서 4월 이후 최고치,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도 동일한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 유럽과 아시아에 다시 코로나 팬데믹이 좀 확산되는 거 아니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또 미국은 정반대예요. 나스닥, 다우지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확산세가 좀 잦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모두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나온 것들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 부양 의지가 좀 강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게 뭐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동반 급락세를 좀 나타냈던 거죠. 사실 기관 투자자라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미국 장기채 금리가 좀 상승하면 뭐 언택트든 코로나 관련주든 전 종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적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잭슨홀 27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FOMC에서 나온 그 회의록 내에서 추가 부양책이 뭐 나오지 않겠다, 뭐 일 커브 컨트롤을 하지 않겠다, 금리를 올라가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디플레이션을 조금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차피 올라가지 않을 건데 뭐 내가 못하라 그거를 컨트롤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디플레이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준에서 그런 말들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시장은 지속적으로 금리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시장 금리는 좀 굉장히 차분히 이제 아래로 내려갈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더 성장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성장주에 집중하는 거는 이제 장기적 주도주이고 유동성 랠리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포지션은 계속 유지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시작이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번 주에는. 근데 요번 주 들어서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우리가 또 놓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뭐 취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예.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요, 지금 뭐 주식시장이 뭐 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대응의 영역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 최대한 대응을 잘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지금 대부분이 지금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라는 국면에 놓여 있고요. 유능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면 이런 조정 기간에 결국은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 중에서 기존에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 좀 자신이 없거나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좀 비우고요. 그리고 주도주였는데 좀 일찍 팔았거나 또다시 이제 다시 주도주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을 못한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밸런싱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물론 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우리가 안 좋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사실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가면은 또 사실 계약 가격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좀 있어는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SK 하이닉스는 사실 타격을 크게 받았고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2위가 됐고요. 시가총액.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이상무께서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코로나가 글로벌리하게 팬데믹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반등장에서 주지하시다시피 뭐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이제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주의 강세는 기관 투자자들이 따라가기 굉장히 힘든 섹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뭐 언더퍼폼을 많이 하는 개인 투자자 대비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이번에 이제 하이닉스를 기점으로 해서 시가총액 2위, 지금 현재 다시 2위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다시 2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래 갈 것이냐. 현재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55조, 56조 정도에 맴돌고 있고요.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기업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4조, 뭐 LG 화학이 약 50조에 육박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도 3사 합병하면 이미 6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위군들이 기존에 하이닉스가 갖고 있던 2위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렇게 과연 결국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2위 자리가 위협되거나 결국 바뀐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들을 좀 리서치 해봤습니다. 네네. 역사적으로 보면요, 20년 동안 지금 만약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가 바뀐다고 하면 4번 정도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프 보시다시피 2007년에는 포스코가 한국전력의 2위 자리를 넘보면서 넘어갔고요. 2011년에는 현대차가 다시 이제 포스코에서 2등 자리를 받았죠. 2017년에는 현대차에서 다시 SK 하이닉스로 시가총액 2위 자리가 바뀝니다. 네. 뭐 주지하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난공불락 1등이죠. 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가총액 2위가 바뀐다. 어떤 의미가 있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한 번 시가총액 2위를 뺏기기 시작하면요, 그 밑에 있는 기업들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재밌는 사실은 지금 그래프 보듯이 시가총액 2위가 변경되면 결국 그 해에는 코스피 신고가가 났다는 거죠. 2007년도도 그랬고요. 네. 2011년도, 2018년도에도 하이닉스, 뭐 현대차로 포스코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뀔 때마다 코스피가 신고가가 났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러다임이 충돌을 하고 구경제, 신경제가 충돌을 하면서 이제 판이 뒤엎이는 거죠. 판이 뒤엎이면 새로운 수급들이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경제들이 부흥하게 되고 이런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결국 다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 이렇게 새로운 뉴 노멀, 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과연 뭐냐? 이미 답안지가 나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업체들, 그리고 LG화학, 네이버, NC소프트 같은 업체들이 2위권을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이런 업종들에 대한 비중이나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뭐 약 10년 동안 2위 자리를 넘본 회사가 처음에는 이제 포스코가 그랬고 그다음에 현대차 이래서 계속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2위를 수성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2위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 지금은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혹시나 또 뭐 LG 화학이 또 2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더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LG 이 패러다임 시프트 그다음에 구경제와 신경제가 충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LG 화학을 지금이라도 사는 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사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길을 만들어 주는 건데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언택트라든가 셀트리온을 산다, 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산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산다, LG 화학을 산다. 이런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성장에 부응하는 종목들로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하반기에도 뭐 기상으로 말하면 맑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를 여기서 편입을 한다. 싸기 때문에 편입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덜컹덜컹 거릴 거예요. 화웨이 제재 문제라든가 디램 가격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덜컹덜컹 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엿보기해서 카피를 한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도주에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뭐 화웨이 문제로 여러 가지 조금 덜컹덜컹한 면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뭐 어쨌든 주가가 그것을 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PBR 100에 다다라서 약간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LG 화학 쪽이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런 주도주의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고 신경제와 구경제가 맞닥뜨리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LG 화학이 지금 시총 뭐 톱5에 올라섰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반기 기관의 방향성 이미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보면 주도주 섹터가 어떤 것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도주는 조정 시에 편입하는 게 맞다. 자기가 편입하지 못했으면 조정 시에 편입하는 게 맞고요. 다시 재상승 국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스윙을 회복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2007년은 제가 제외했고요. 2010년 뭐 11년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최고 이제 주도주가 2010년도 11년도 이제 현대차 LG화학이었죠. 네. 그리고 17년 18년도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기였습니다. 네. 이 구간들 보면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구간들을 보면요. 역시 빠질 때는 코스피 대비해서 덜 빠지고 오를 때는 코스피 대비해서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확산된다라고 하고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해도 이 기간에는 역시 주도주의 적극적인 편입 기회다라고 보시고 역시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K바이오 또는 배터리나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편입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사실 질문을 제가 대신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초반에 그 우리 이상윤 상무께서 잘 알다시피 그 모건 스탠리에서 사실 배터리 3사의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반기에도 주도주가 주도주 섹터가 2차 전지가 될 것이고 앞으로 뭐 바이오가 될 것이고 해서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갖자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데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그 다운그레이드 하향 투자 등급 하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뭐 주식 P를 결정하는 거는 뭐 실적과 실적 외의 요인을 찾으려고 하면 뭐 이벤트 말고는 이제 수급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LG 화학은 여러 배터리 업체들 중에 원 오브 댐이에요. 역시 네.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최고지만 CATL도 있고요, 네. 파나소닉도 있고요, 뭐 여러 SDI 등 기타 등등이 있는데 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22일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뭐 배터리데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에서 또 어떤 코멘트를 할지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래 베팅하고 있는 수급들, 국내 수급들은 메모리 산업을 차기 네. 메모리 사업을 이을 차기 대한민국의 육성 산업은 과연 네. 무엇이냐에 대해서 네. 뭐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의구심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럼 이제 수급은 국내 수급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네. 해외 수급들은 차익 실현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뭐 한두 달 정도 조정을 거치면 그리고 다시 배터리 출하량이 발표되면 그리고 지금 현재 내연기관에 집중하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그런 로드맵들을 발표하면 다시 배터리 업체들은 강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상윤 상무 오늘도 명쾌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 이상윤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